안녕하세요. 저는 Genome-wide Prediction of Disease Variant Effect, 그래서 13 Language 모델 논문을 발표하게 된 김윤아라고 합니다. 언어 모델의 획기적인 발전과 함께 그 적용 분야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바이오 분야에서의 언어 모델 적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오픈바이오엠엘에서 발표한 언어 모델의 아미노산 서열의 변이를 학습시켰을 때 이 변이가 질병 발생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본 논문이고, 언어 모델에서 각 토큰의 라이클리후드 값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해석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간단하게 아미노산 변이에 대한 설명과 언어 모델이 어떤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헤딩 모델이 비교된 다른 벤치마크 모델을 설명을 한 후, 리조트에서 본 논문에서 언어 모델이 라이클로드 값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 결과와 함께 해석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으로는 해당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병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 서열의 변이가 각 알파벳에 해당하는 20종류의 아미노산 서열로 나타낼 수 있음을 착안을 해서 이 변이 서열을 언어 모델로 학습을 할 경우 병의 발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습니다. 일단 학습되는 아미노산 서열과 병의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이 연관이 되는데요. 아미노산은 모두 20종류로 이들의 순서에 따라서 서열이 갖게 되는 화학적인 힘이 달라지는데요. 이 힘들의 상호작용으로 2차원이었던 서열이 접히게 되고 3차원 단백질의 어떤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은 그 모양에 따라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각기 다른 기능을 갖게 됩니다. 즉, 아미노산 서열의 차이는 단백질의 접히는 모양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며 그 구조에 따라서 생명활동에서 수행하는 기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전 정보의 서열의 변이가 나타나 제대로 된 단백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돼서 병에 걸리게 되면 이를 유전자 변이에 따른 병리학적인 영향이 있다고 정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컴퓨터 학습을 이용하여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아미노산 서열의 변이와 그 영향을 정리한 데이터를 언어 모델을 통해 학습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려 합니다. 이런 태스크를 유전자 변이의 영향 예측, 즉 Variant Effect Prediction이라고 하고, 이 태스크에서 어려운 점은 서열의 같은 자리에서 아미노산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단백질 3차원 구조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변이별로 병리학적 영향이 있는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학습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하여 아미노산 서열의 각 자리에서의 다른 아미노산으로의 변이가 표현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예측하는 모델이 개발되었고,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ESM1B라는 모델을 발전시킨 모델로 모든 아미노산 변이에 대해 3차원 구조로 인식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벤치마크한 기존 유전자 변이 영향 예측 방법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이용하였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Deep Mutational Scan DMS 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단백질의 변이의 기능적 특성 변화의 정도를 직접 실험적으로 측정한 값입니다.
문제로는 멀티플 시퀀스 얼라인먼트 MSA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과 비교를 진행하였는데요. 본 논문의 단백질 서열 학습, 전체 서열 학습과는 달리 이 MSA 데이터는 단백질에서 영향을 주는 서열의 특정 위치에서만 어떤 진화론적인 서열 유사성이나 이 서열이 보존되는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로는 EVE 모델이 있으며 데이터의 변이에 따른 단백질의 구조 기능적 특성과 진화적인 요소를 학습하여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EVE 모델은 MSA 데이터셋에서 변이가 일어난 아미노산을 1로,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아미노산은 0으로 데이터를 변환시켜서 사용하였고,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를 이용해서 단백질 변이에 대한 20종류 아미노산의 모든 변이 분포를 학습하였습니다. 정상 아미노산에 대해 각 아미노산의 상대적인 가능성을 스코어로 구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서열 내에 각 아미노산으로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스코어와 DMS의 실험적인 측정값이 연관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VA를 통해서 학습된 분포를 이용해서 양성 변성 클래스를 학습하고 에볼루셔너리 인덱스 스코어의 각 클래스 분포를 가우시안 분해를 해서 스레시홀드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높은 분류 정확도를 가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MSA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는데요. MSA 데이터에서 정리된 단백질에 대해서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과 단백질의 생성 부위에 대한 서열만 학습되며 이 모델이 3차원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프로틴 랭귀지 모델인 ESM1B 모델은 단백질의 모든 아미노산 서열을 이용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모델은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언어 모델로 약 2.5억 개의 단백질 서열을 학습하였으며, 그 결과 별도의 학습이 없이 특정 단백질의 변이가 어떤 기능적 특성을 갖는지 DMS 실험적 측정값과 연관성이 높게 예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이 학습을 통해서 MSA 데이터와 같이 정리된 진화적인 변이의 서열이 필요가 없이 MSA 데이터가 담지 못했던 아미노산 전체 서열의 단백질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아미노산 서열 각 자리의 20종류 아미노산을 토큰으로 언어 모델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모든 변이에 대해서 스코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있는 ESM1B 모델을 개선된 성능과 그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모델에서 한계로 꼽혔던 점이 인풋 랭스 제한을 개선해서 사람의 42,236개의 단백질 변이체에서 가능한 모든 서열을 인풋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DMS 실험적 측정값에 한정되어 있던 이밸류에이션 방법을 개선해서 이 변이의 패소제닉 비나인 분류 정확도와 DMS 특정값을 단백질 수준에서 지놈 수준의 예측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단백질 생성이 되는 변이를 인식하는지, 다양한 종류의 변이를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 사용한 변이 영향 예측 스코어는 언어 모델의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사용하였는데요. 어떤 서열의 각 자리에서 20종류의
모든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 스코어의 히트맵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서열의 각 자리에서 각 자리에서 원래의 서열의 라이클리후드와 각 아미노산으로 변이되었을 확률의 라이클리후드를 레이시오를 계산하여서 스코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 백그라운드 2의 이브 모델과 비슷하지만 이브 모델은 그 MSA에서 정리된 특정 위치에서의 예측만 가능하고 이 모델은 단백질 서열 전체에 대한 모든 자리에서의 변이 스코어를 예측할 수 있음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이 스코어는 다음 결과를 통해서 MSA 커버리지를 벗어난 위치에서도 단백질의 기능에 관련된 부위인 이 주황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도 감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비나인과 패소제닉 클래시피케이션 결과인데요. 패소제닉하고 비나인은 일단 편의상 유전자 변이가 병리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와 병리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정상임을 나타내는 경우로 지칭하겠습니다. ESM1B의 스코어를 이용했을 때 다음 두 가지의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두 데이터셋에서 스코어가 일정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서 이 지점에서 스레시홀드를 값을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류를 수행한 결과 전체 정확도에서 이브 모델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브 모델은 아까 MSA 데이터 사용에 따라서 특정 위치에서의 예측이 가능해서 그 위치에서의 예측 정확도가 좀 더 높은 경우가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ESM1B 모델은 모든 서열에서 일관적이고 비교가 가능한 스코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브 모델 이외에도 기존에 있는 방법들 중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19개의 모델에 대해서도 비교를 수행했는데요. 이때도 ESM1B 모델이 전체 지놈과 해당 모델이 평가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 정확도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 논문은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유전자 변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애매한 VUS 데이터에 대해서도 분류를 수행해 보였는데요. VUS 데이터에 대해서 SM1B의 스코어를 구하고 이를 가우시안 분포를 통해서 스레시홀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정된 스레시홀드를 통해서 정상과 병리학적 영향을 58%대 47%로 분류하여서 이를 적정한 분류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실험적 측정값인 DMS 측정값과 ESM1B가 예측한 스코어를 스펙스맨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를 ESM1B가 DMS 측정값에 가장 가까운 예측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서도 특정 유전자에서는 이브 스코어가 더 가까운 측정값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ESM1B가 지능 수준에서는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한 예측이 가능함을 보입니다. 다음은 ESM1B 스코어의 활용 측면입니다. 유전자의 변이의 경우 각 자리의 원래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아미노산이 아닌 아미노산 뭉치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이 종류가 다른 것에 대해서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음을 이 논문은 제시했는데요. ESM1B 스코어로 각 자리의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할 수 있다면 원하는 모든 변이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할 수 있고, 이 스코어를 수도 LLR 스코어라고 이 논문은 정의합니다. 이 수도 스코어의 계산은 정상 아미노산에 대한 라이클리의 합과 해당 자리에 생성할 다른 변이의 라이클리후드의 합과의 차이로 계산했고, 이에 대한 데이터셋의 스코어를 계산한 결과 분명한 분포의 차이를 보인 건 아니지만 충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스레시홀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이에 의해서 다른 변이 종류는 이런 방법으로 스레시홀드를 조정하였고, 분류 결과 수도 스코어의 절대값을 사용한 분류 기능이 성능이 기존의 같은 종류의 변이를 다룬 벤치마크 모델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변이 종류에 대해서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모델이 이제 이 변이는 단백질의 어떤 한 변이가 일어남으로써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서열들을 잃게 되는 변이 종류입니다. 하지만 이 변이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이 모델이 단백질의 손상에 대해서 예측을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열 수준에서 일어나는 변이에 대한 예측 성능이 낮지만 어떤 규칙에 의한 경우는 또 예측이 좀 괜찮았음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아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아미노산으로 변이가 일어났음에도 다른 단백질이 생성되어 그 영향이 좀 다른 경우를 예측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 플림바라는 데이터셋에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변이 데이터셋을 획득을 하고 ESM1B 스코어로 계산한 결과 같은 변이 내에서도 이제 스코어 값이 서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높은 스코어를 나타내는 경우를 맥시멈이라고 하고 낮은 값을 나타내는 경우를 미니멈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이 맥시멈과 미니멈 스코어의 분포를 전체 데이터셋의 병리학적 영역과 정상 스코어와 비교한 결과 두 분포가 일정한 모습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맥시멈과 미니멈의 의미가 같은 변이 내에서에 있는 각기 다른 단백질 구조를 인식하는 것임을 유추했습니다. 이를 전체 데이터에 무작위로 샘플해서 비교해 봤을 때 이 데이터셋에서 어느 위치가 높은 스코어를 기록하는가를 봤더니 단백질의 이 각기 다른 구조를 유도하는 위치와 많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를 뒷받침한 이제 직접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는 이제 5개의 작은 부위의 손실로 인한 단백질 구조의 변화도 감지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5개의 서열의 손상이 일어난 부위에 있는 이 직전 부분에서 높은 스코어를 예측을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해당 위치의 5개의 서열 변이가 어떤 3차원적인 구조에 영향을 줬는지를 그려서 같이 제시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이 언어 모델이 멀리 떨어진 서열에 대해서도 이것을 고려해서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는데요. 이제 이 사례는 단백질 내에서 LAP와 TGF 베타3로 이름 붙은 어떤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 중 한 부위가 서열 변이로 인해서 손실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원래 3차원 구조에서 이제 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갖게 되었는데 이 손실로 이 손실로 그 기능을 잃게 돼서 스코어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 다음은 변이 내에서 이런 스코어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들을 목록이면서 이 유전자들이 모두 실제로 다른 구조의 단백질을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서 ESM1B 개선을 통한 이 모델이 변이의 병리학적 영향과 정상의 분류에서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영향의 판단이 어려웠던 VUS 데이터에 대해서도 분류에 활용할 수 있음을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또한 DMS의 기존 실험적 측정값과도 가장 가까운 예측하는 모델임을 보였으며 복잡한 변이의 종류를 감지해서 이에 대한 예측 스코어 계산하는 것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변이에서의 3차원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스코어를 분리해서 예측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대형 언어 모델에 그냥 단백질 변이 서열을 학습했을 때 우리가 별도의 태스크를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다양한 유전학적 특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학습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